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끌 이만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패션계에서는 올드 셀린느가 화두인데요. 세컨핸드 샵에서도 올드 셀린느의 제품은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올드 셀린느를 그리워하면서 만들어진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도 엄청납니다. 셀린느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건재한데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올드 셀린느에 열광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워너비 브랜드, 가장 입고 싶은 옷, 프렌치 시크 셀린느는요, 1945년 여성 사업가인 셀린느 비피아나가 남편이랑 함께 아동용 신발 매장을 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신발이 파리의 상류층을 중심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1959년에는 여성용 구두 잉카로퍼, 1966년에는 셀린느의 클래식이 된 포니백이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67년 꾸띠르 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하면서 기성복 라인에까지 도전을 했고요. 오늘날의 명품 셀린느로 착 안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시절의 셀린느는 우리가 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로고. 딱 보면 셀린느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C 블라종 로고는요, 197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파리의 개선문을 둘러싸고 있는 에뚜알 광장의 체인 모양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브랜드 이니셜의 대문자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C 블라종 로고와 머케덤 무늬의 그 보스턴 백, 그리고 이 머케덤 패턴. 이 머케덤은 잘게 부순 돌을 타르에 섞어 바르는 도로 포장법을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이 패턴도 익숙하시죠? 프랑스 패션하우스 셀린느의 첫 번째 변화는 미국 디자이너 마이클 코어스를 영입하면서부터입니다. 셀린느를 인수한 LVMH의 과감한 선택이었던 거죠. 마이클 코어스는 뉴욕 출신답게 파리지엔 특유의 분위기에다가 미국의 실용성을 접목시키면서 셀린느의 부흥을 만들어갑니다. 마이클 코어스는 1997년부터 6년 동안 셀린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특히 액세서리 라인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 2003년 셀린느를 떠나게 되죠. 그 이후부터 이 셀린느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클래식하지만 조금 침체됐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이었어요. 바로 그녀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두 셀린느의 로고 많이 달라 보이시나요? 글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었고 이자 위에 어큐트 액센트가 사라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입니다. 올드 셀린느라는 패션계의 역주행이 시작된 건 바로 여기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올드 셀린느 인스타 계정에서도 이 올드 셀린느를 예전 로고와 함께 2008년부터 2018년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보면 그 이전의 셀린느가 아닌 그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여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피비 파일로입니다. 그녀가 떠난 지 이제 3년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패션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녀의 셀린느를 그리워하면서 올드 셀린느 제품을 사기 위해 빈티지 샵을 찾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간결하고 단정하지만 우아하고 런웨이에서보다 오히려 리얼웨이에서 마주할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PB만의 스타일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불패신화를 쓰고 있는 패션계 레전드 PB 파일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게요. PB 파일로는요, 1973년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인 아버지를 따라서 영국에서 성장을 해요. 런던의 패션 명문 세인트 마틴 예술대학을 졸업했고요. 동문인 스텔라 맥카트니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었던 끌로에 입사를 해서 끌로에에서도 핵심 어시스턴트로 활약을 하는데 2001년 스텔라 맥카트니가 끌로에를 떠났을 때 후임으로 피비 파일로가 지목됩니다. 불과 27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피비 파일로에 대한 우려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피비가 끌로에의 매출을 60%나 신장시켰고 세컨드 라인 C 바이 끌로에를 런칭하면서 그 상승세를 쭉쭉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006년 돌연 끌로에를 사임하죠. 그 이유가 가족들이 있는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셀린느로 영입될 때 LVMH는 런던에 아틀리에를 만들어줄 정도로 피비는 가정을 중요시했습니다. 피비의 스타일에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는 건
그녀 자신도 역시 이 가정과 육아를 병행하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 또 그런 여성들을 위한 옷을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2009년 피비 파일로는 3년의 휴식기가 무색하게 성공적인 첫 쇼를 마친 후 그 후 10년 동안 젠틀우먼, 엘리트 시크라는 수식어와 함께 셀린느를 가장 세련되고 우아한 브랜드로 각인시켰는데요. 와이드 팬츠, 그리고 슬라우츠 팬츠, 하이웨스트에 이 허리가 코르셋만큼 짤록한 밀리터리 코트, 소매가 긴 간결한 니트 탑 등을 클래식으로 독창적으로 좀 재해석한 그런 시그니처 아이템을 깨끗하고 우아한 미니멀리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기 시작했죠. 저는 2018 SS 컬렉션에 드레시했던 그 트렌치 코트와 설명이 필요 없는 PVC 백이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그 비닐 가방이 도대체 뭐라고 정말 주위에서도 다들 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잖아요. 기억하시죠? 2016년 SS 컬렉션도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아이템들 같은데 피비는 레이스나 세틴, 실크를 사용한 일명 란제리 스타일의 아이템에 가디건, 트렌치코트, 재킷 등을 매치했어요. 과지아는 보는 것보다 입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그녀 스타일의 정점을 보여줬고요. 이거는 정말 다시 봐도 너무 예쁘네요. 이 외에도 스카프룩, 스커트와 코트, 그리고 커다란 머플러로 변신한 누빔 패딩, 모던한 레이어드룩, 와일드한 가죽 소재, 쿨한 매력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여전히 피비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컬렉션을 매 시즌 선물해준 게 아닌가 싶고요. 고마워요, 피비. 하지만 우리가 이 올드 셀린느를 목이 메이게 부르짖는 건 무엇보다 백 때문인 거잖아요. 피비가 만들었던 올드 셀린의 이 백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래식 박스는요. 2009년 피비가 셀린을 첫 데뷔할 때 선보인 백인데요. 올드 셀린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 셀린의 가장 대표적인 백이에요. 피비의 백들을 보면 대부분 화려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로고가 작게 쓰여 있는데요. 심지어 클래식 박스는요. 로고가 내부에 있습니다. 명품을 내세우지 않는 실용적인 백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건 셀린의 가치가 아니라 직접 사용할 여성들이 원하는 그 가치를 담았기 때문이라는 평이 있는데 이건 저도 함께 동의하는 바입니다. 클래식 박스와 함께 또 하나의 이 셀린의 아이코닉 백인 러기지 백. 미니 러기지 백도 이 피비의 셀린의 데뷔작 중 하나인데 이 셀린의 빈티지 여행 가방에서 영감을 받아서 재해석한 백이라고 해요. 정방형의 그래픽적인 형태에다가 양옆에 날개가 펼쳐진 듯한 실루엣은 사실 로고가 없어도 딱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매 시즌 다양한 컬러 그리고 새로운 소재의 러기지가 출시가 되긴 하지만 첫 제품인 미니가 이 스탠다드 사이즈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2011년 공개됐던 트리오백은 이름대로 3개의 파우치를 붙인 가방인데요. 가격대가 좋아서 셀린느를 입문하는 입문용 가방으로 제격입니다. 램스킨이라서 무게가 가볍고요. 무엇보다 3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수납이 편리해서 여전히 매장에서도 계속해서 사랑받는 제품이죠. 2013년 SS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였던 블레이드 플랫백. 이건 끈 길이가 조정이 가능해서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역시 당연히 피비의 작품답게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합니다. 팬텀은 기본적으로 크고 넓은 버전의 러기지 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백은 오픈탑 클로저 그리고 앞 지퍼 부분에 따은 테스, 내부 스웨이드 라이닝이 특징 중 하나죠. 이 백 진짜 기발하지 않나요? 셀린의 아이코닉 백. 2가지를 합쳐가지고 탄생한 새로운 백이에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퓨전이 아닐까 싶은데 클래식 박스의 앞판과 러기지 백의 날개 디자인을 진짜 멋스럽게 믹스했습니다. 상글백, 두께감 있는 스트랩이 매력적인 백인데 리뷰를 보면 웬만한 서류, 책, 아이들에게 필요한 용품들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워킹맘들이 특히 유용하다. 이게 바로 피비 파일로의 힘인 것 같습니다. 2014년 프리펄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였던 벨트백은요. 이 앞부분에 길게 늘어진 벨트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사이즈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르다. 이런 평이 좀 있습니다. 카바스백. 뉴셀린 내에서도 다양한 디자인이 출시되고 있는 제품인데 이건 정말 취향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올드셀린 내 카바스백은 피비답게 간결하고 미니멀하죠. 조금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간결한데 가격은 안 간결하더라.
태양의 후예 때 송혜교 씨가 착용해가지고 일명 송혜교백으로 유명했던 제품이에요. 이건 크로스백으로 또 벨트백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시메트리컬 백입니다. 이렇게 오늘 올드 셀린을 살펴봤는데요. 볼수록 PB파일로는 스스로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녀의 복귀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또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저도 PB가 빨리 복귀를 해서 그녀만의 아름다운 제품들을 다시 한번 선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PB, I'm waiting for you. Right here, right now. You know, I miss you.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